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인류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비대면과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개인화, 맞춤화 시대는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혁신 기술에 대한 저항감이 낮아지면서 우리는 일상에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 전례 없는 전염병을 겪다 보니 지구상의 공통의 문제는 모두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환경과 자원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는 코트라가 쓴 책으로 84개국 127개 해외 무역관 직원들이 전하는 따끈따끈한 해외 비즈니스 소식이 담긴 책입니다. 매년 출간하는 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해외 비즈니스 트렌드들을 소개하죠. 이번 영상에서는 36개의 글로벌 비즈니스 사례 중 재미있으면서 참신한 비즈니스 아이템 4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독일 뮌헨의 무알코올 주류입니다. 술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취하기 위해 마시거나 맛과 향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마시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주류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락다운 사태와 재택근무로 인해 사람들은 한데 모여 취하는 대신 가정에서 음식과 곁들이는 방식으로 술을 즐기게 되었는데요.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알코올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자연스럽게 무알코올 주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맥주의 본 고장인 독일에서는 다양한 무알코올 맥주가 출시되어 있고 지난 10년간 생산량이 3배나 증가하면서 수요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무알코올 맥주를 넘어 무알코올 와인과 무알코올 증류주까지 다양한 술들이 무알콜로 출시되면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알코올은 제거하면서 맛과 향을 보존할 수 있게 되자 최근 몇 년간 이 분야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는 무알코올 진, 위스키, 럼, 보드카 등 다양한 종류의 무알코올 증류주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맛이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류 문화도 지난 몇 년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동안 주정에 물을 탄 맛없는 소주, 아스파탐 막걸리, 탄산만 느껴지는 국산 라거 맥주만 먹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술의 맛과 향을 즐기기 시작했죠. 몇 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취하긴 싫지만 술의 맛과 향 그리고 분위기를 즐기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일본 도쿄의 모듈러 라이프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재택근무는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나 부하 직원과의 회의 없이 일한다는 것이 불안했지만 이제는 다들 집에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왕복 2시간 동안 지하철에 시달리는 대신 취미 활동을 즐기기 시작하였죠.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해도 다들 매일 회사에 나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인터넷만 접속된다면 어디에 있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업무 처리되는 세상입니다. 자연 환경이 좋고 물가가 싼 지방에서 일도 하면서 여행도 즐기는 것이 이제는 비현실적인 로망이 아니게 되었는데요. 일본의 경우 주거와 관련된 2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방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과 도쿄와 같은 도심 지역 주거 비용이 너무나 비싸다는 점입니다. 2033년경에는 전국의 빈집수가 2166만 호로 늘어나 일본 전체 주거의 30%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도시 생활자들은 물가가 비싸고 집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직장만 아니라면 지방에서 살면서 취미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최근 일본에서는 매월 46만원 정도만 내면 전국에 위치한 다양한 집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주 서비스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제주도 한 달 살기처럼 일본 지역 여기저기에 있는 집들을 최대 2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인데요. 여행하는 겸 2주에 한 번씩 사는 곳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이른바 모듈러 라이프가 된 것이죠. 서비스를 운영 중인 업체는 지방의 집 주인들로부터 집세를 주고 집을 확보한 다음 시설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한 집들을 월 정액 회비를 낸 회원들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죠. 그동안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해 기업 유치를 하고 이주 촉진 사업을 벌였지만 실제 인구 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속을 끓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의 다 거점 모듈러 라이프를 안착하자 지방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하기 위한 장소를 지방 도시가 마련한다는 정책이 주를 이뤘습니다만 이제는 방문하는 사람이 할 일을 가지고 온다라는 주거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패션 산업의 변화입니다. 지난 20년간 옷의 가격이 낮아지고 유행의 주기는 짧아지면서
옷은 빠르게 소비하고 버리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스파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였으며 우리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 옷을 사들이는 습관을 갖게 하였죠. 그 결과 현대의 패션 산업은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 문제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해외의 패션 업계에서는 의류를 스마트한 방식으로 재활용하는 비즈니스가 한창입니다. 벨기에의 리조텍스는 의류 재활용을 위해 고온 분해 봉제실 스마트 스티치를 개발합니다. 의류의 원단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원단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봉제선들을 수작업으로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았는데요. 고온에서 분해되는 봉제실인 스마트 스티치는 높은 온도를 가하면 봉제실이 녹아 없어지고 원단만 남기 때문에 의류를 손쉽게 해치할 수 있게 됩니다. 160도 이상의 고온을 가했을 때 실이 녹기 때문에 세탁이나 다림질에도 문제가 없지요. 스웨덴의 H&M은 의류 업사이클링 시스템을 의류 매장에 설치합니다. 헌옷을 기계에 넣으면 잘게 부순 뒤 여러 단계의 처리 과정을 거쳐 새 옷을 만들 수 있는 재생 원사로 뽑아내거나 H&M이 디자인한 새 옷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기계는 루프라고 하는데 8단계를 거쳐 5시간 만에 낡은 옷을 새 옷으로 재탄생시킵니다. 먼저 낡은 옷에 오존을 뿌려 미생물을 제거하고 헌 옷을 가늘고 작은 조각으로 잘게 찢어줍니다. 파쇄된 섬유 덩어리는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필터링을 하고 약해진 섬유를 강화하기 위해 새 섬유를 추가합니다. 깨끗해진 섬유 믹스를 분리한 후 섬유 다발로 만들고 결합하면 단일 원사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재활용된 원사를 활용하여 H&M 디자인의 새로운 옷으로 편집합니다. 안 입는 옷을 가지고 매장에 방문하여 돈을 지불하면 최신 디자인의 새로운 옷으로 만들어주는 개념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 암스테르담의 원자재 업사이클링입니다. 기존에 버려지는 제품을 단순히 재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 합니다. 재활용 제품이란 말은 질 좋은 새 것이라는 느낌보다는 질보다는 환경에 좋은 착한 제품이라는 느낌만 강한데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배출되는 막대한 양의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지만 실제 새 집을 지을 때는 널리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만약 철거 폐기물을 만들었다고 해도 고급 제품으로 인식된다면 자원 순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스톤 사이클링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벽돌을 생산하지만 디자인과 질감을 고급스럽게 만들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폐의류, 폐원단 등의 섬유 폐기물을 활용해 건축 자재를 만들기도 하고 그동안 전량 매립하거나 소각해온 난방용 플라스틱 파이프를 건자재로 재활용하는 기술도 개발 중입니다. 자원순환 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폐기물을 원료로 만드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일 퀄리티의 값싼 제품만을 선호한다면 당연히 재활용 제품이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브랜드와 스토리가 접목된다면 같은 재료로 만들어도 제품이 주는 가치는 달라지죠. 재활용 제품 역시 스토리와 마케팅을 통해 고급 제품으로 재탄생한다면 자원순환 기술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 2022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와 함께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세계 트렌드들을 보면 효율과 속도만 생각하던 문화들이 천천히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는 듯 합니다. 몸을 버리면서 빨리 기분 좋게 취해버린 술이 아닌 무알코올 주류 시대가 열리고 있고 도시에서 기계처럼 출퇴근하며 일하는 대신 지방에서의 다양한 삶을 영위하는 시대가 됩니다. 또 계절마다 옷을 사고 버리면서 유행에 빠르게 대처하기보다는 헌옷을 새 디자인으로 입게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는 인류가 생전 겪어본 적 없는 상황을 가져다 주었고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리는 2022년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느낀 통찰과 생각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초입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